와,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요. 정말 근사하네요. 그렇죠. 네, 그 해질녘 바다의 고요함이 있고 또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서퍼의 그 역동성. 네. 이 두 가지가 정말 한 장의 사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스탠드업 패들보드 사진들이랑 같이 보내주신 메모가 있었잖아요. 네, 그 메모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서핑 실력 향상에 대한 아주 깊은 청찰이 담겨 있던데 이걸 읽으면서 아, 이게 그냥 단순한 스포츠 일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맞아요. 보통 이런 메모들은 오늘은 파도가 어땠고 몇 번 넘어졌다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의 철학적인 고찰에 가깝다고 할까요? 하하, 맞아요.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파도의 정상까지 가겠다. 몸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먼저 결정해야 한다. 아, 바로 그 문장.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서 딱 멈칫했어요. 이게 당연한 말 같으면서도 막상 제가 뭔가를 할 때, 나도 저렇게 명확한 목표를 마음속에 그리고 시작하나? 하고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냥 서핑 기술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메모에 담긴 더 큰 원리, 즉 명확한 의도라는 게 어떻게 우리 몸의 움직임을 지배하고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거죠. 일종의 마인드셋 훈련법. 네, 맞습니다. 서핑을 통해 배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력을 키우고 싶을 때 장비를 바꾸거나 기술 연마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새 장비부터 사죠. 네. 하지만 이 메모는 그 모든 것의 시작,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은 바로 마음가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신적인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인 물리적 결과로 번역이 되는지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시작해보죠. 메모의 핵심 아이디어, 모든 것은 의도에서 시작된다. 네. 강력한 의도가 있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 말이 참 매력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냥 잘해야지 하고 다짐하는 거랑 분명 다른 차원일 텐데 파도의 꼭대기로 가겠다는 의도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해야지는 감정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네. 하지만 파도 꼭대기로 가겠다는 건 목표 설정의 영역이에요. 뇌에다가 구체적인 좌표를 찍어주는 행위랑 같아요. 아, 좌표요? 네. 우리 뇌는 막연한 감정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명확한 좌표가 딱 입력이 되면 그곳까지 갈 경로를 막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저는 뇌부 내비게이션이 켜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네요. 내부 내비게이션이라 와, 표현이 재밌네요. 그럼 그 내비게이션이 켜지기 전과 후의 몸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의도가 없을 때의 움직임은 대부분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에 그쳐요. 반응요? 네. 파도가 밀면 그냥 버티고 균형이 무너지면 허적대고 그런 식이죠. 하지만 꼭대기라는 목적지가 설정되는 순간 우리 몸의 모든 감각과 근육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재정렬됩니다. 아, 더 이상 파도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이용해서 목표로 나아가는 그런 주도적인 움직임으로 바뀌는 거죠. 듣고 보니 보내주신 사진 중에 그 해질녘 바다 위 보드에서 팔 벌리고 선 사진이 다시 보이네요. 네네, 그 사진이요. 처음엔 그냥 균형을 잡는 순간이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서퍼가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시선이 저 멀리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향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고요한 순간에 머릿속에서는 다음 목적지를 향한 내비게이션이 이미 경로를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준비라는 게 핵심이에요. 뛰어난 운동선수들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몸이 움직이기 전에 시선이 이미 목표 지점에 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의도가 시선을 이끌고 그 시선이 몸 전체를 이끄는 겁니다. 메모에 언급된 의지력과 집중력이 바로 그 내비게이션의 전원 버튼을 누르는 행위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의도만으로 정말 몸이 따라올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저도 가끔 오늘은 반드시 이걸 끝내야지 하고 굳게 마음 먹어도 막상 몸은 소파에 누워있을 때가 많거든요. 아하, 그렇죠. 의지와 실제 행동 사이의 그 간극, 이걸 메우려면 뭔가 추가적인 장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의도는 방향을 설정하는 설계도지 건물을 올리는 벽돌은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 즉 엔진이 필요하죠. 아, 그게 바로 메모에 나온 스프링 비유, 압축과 팽창이군요. 맞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닥에서 몸을 압축했다가 위쪽으로 팽창하며 튀어오르는 스프링 같다. 복잡한 서핑 기술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압축이라는 동작이 바로 의지와 행동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첫 번째 물리적인 단계입니다. 다른 사진들을 보면 서퍼가 무릎을 깊게 구부리고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잖아요. 네네, 낮은 자세를 취한 사진들이요. 그게 바로 에너지를 모으는 압축 자세입니다. 다음 움직임을 위한 모든 잠재력이 저 낮은 자세에 응축되어 있는 거죠. 이 원리를 들으니까 예전에 스노보드를 처음 배울 때가 생각나네요. 아, 스노보드요? 네. 계속 넘어지니까 겁을 먹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통제가 안 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 힘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강사님이 옆에서 넘어질까봐 서지 말고 그냥 의자에 앉는 것처럼 편하게 자세를 낮추라고 막 소리치는 순간 갑자기 턴이 되기 시작했어요. 와, 저도 모르게 몸을 압축했던 거군요. 바로 그 경험입니다.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서핑 다 똑같아요. 무게중심을 낮춰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음 동작을 위한 탄성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이죠. 네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근육의 힘으로만 버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모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잘 짚어줬어요. 잠깐만요. 근육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다른 힘이 작용한다는 건가요? 네, 바로 파도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아, 초보자들은 보통 파도의 거대한 힘에 저항하려고 애씁니다.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죠. 네, 버티려고 하죠. 하지만 숙련된 서퍼는 바텀턴에서 몸을 압축하면서 파도의 경사면이 밀어주는 힘을 그대로 받아내서 저장합니다. 저항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거죠. 아, 파도에 맞서는 게 아니라 파도의 힘을 내 몸이라는 스프링에 잠시 저장해 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에너지를 팽창을 통해 파도 꼭대기를 향한 추진력으로 폭발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와, 내 힘 100%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도의 힘 50%를 빌려와서 내 힘 50%랑 합쳐서 100%의 효율을 내는 거죠.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주제였던 의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꼭대기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서퍼는 본능적으로 파도의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압축 타이밍과 그 힘을 가장 폭발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팽창 타이밍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목적지가 있으니까. 네, 목적지가 없으면 언제 힘을 모으고 언제 터트려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결국 명확한 의도가 기술의 완성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도라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설정하면 압축과 팽창이라는 엔진이 파도의 연료를 이용해서 그곳으로 우리를 쏘아 올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림이네요. 그렇게 파도 꼭대기에 도달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술의 영역이요? 네. 메모의 서핑의 리듬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었잖아요. 아, 네. 바텀턴, 탑턴, 카빙, 다시 내려오기, 반복. 네. 바로 그거요. 이 개별적인 동작들이 끊김없이 부드럽게 연결될 때 서핑은 비로소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춤이 된다고요. 맞아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마치 파도와 대화하며 춤을 추는 것 같다는 상상을 했어요. 생각과 행동이 뭐랄까 하나가 되는 그런 완벽한 몰입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심리학에서는 그걸 플로우, 우리말로 몰입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 상태입니다. 몰입. 이 몰입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동작 하나하나에 대한 의식적인 고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무릎을 구부려야지, 지금 팔을 뻗어야 해 라고 머릿속으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 파도 꼭대기라는 단 하나의 큰 의도 아래 모든 움직임이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반응하는 단계네요. 생각과 행동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메모에 있던 서핑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아름다운 움직임이자 유산이며 파도와의 대화다. 이 문장이 바로 이 흐름의 상태에서 나온 감정이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적인 동작을 하나씩 의식하면서 수행할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죠. 이게 바로 메모 작성자께서 베트남에서 스탠드업 패들보드와 롱보드를 타면서 느꼈다고 한 자연스럽고 재미있고 깊은 만족감의 진짜 근원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네. 결과에 대한 압박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재의 움직임, 그 자체에 온전히 빠져드는 경험. 이게 바로 스포츠가 예술의 경지로 올라서는 순간이자 우리가 어떤 활동에서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이죠. 듣고 보니 이 모든 깨달음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아, 그렇죠. 메모에 보면 그곳의 선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통찰을 얻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그 크고 둔한 스탠드업 패들보드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통했다는 점도요. 네. 이 두 가지 사실이 꽤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이 깨달음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넘어서 보편적인 원리로 격상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아, 보편적인 원리요? 네, 선장의 조언이 있었다는 건 이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번뜩이는 영감이 아니라 서핑이라는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구존되고 경험으로 검증되어 온 일종의 전통적인 지혜라는 걸 암시하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서퍼들이 몸으로 체득하고 있던 원리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스탠드업 패들보드, SUP라고 하죠. 이 반응성이 떨어지고 둔한 큰 보드에서도 이 원리가 통했다는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이건 이 원리가 특정 장비의 성능이나 예민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거든요. 날렵한 숏보드든 우아한 롱보드든 묵직한 SUP든 보드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보드의 종류나 파도의 상태 같은 외부적인 조건보다 서퍼의 내적인 마음가짐, 즉 의도라는 변수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이라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이 자료를 보내주신 당신에게도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어떤 점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실력이 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아, 장비가 안 좋아서 그래. 연습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뭐 좋은 코치를 못 만나서 그래. 하고요. 맞는 말이네요. 제 탓보다는 남 탓, 환경 탓을 하기가 훨씬 쉽죠. 네. 하지만 이 메모는 진짜 열쇠가 바로 우리 안의 생각의 전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장애물은 물리적인 한계나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명확한 정신적 방향성의 부재, 즉 제대로 된 의도의 부재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가슴을 찌르는 말이네요. 서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무한과를 배우고 성장하려는 모든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통찰로 확장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서핑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핵심 원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모든 위대한 움직임은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파도 꼭대기로 가겠다 와 같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네, 내비게이션의 스위치. 네, 이게 우리 몸의 내비게이션을 켜는 첫 번째 스위치였고요. 둘째,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으로만 맞서는 게 아니라 스프링처럼 에너지를 압축하고 팽창시켜서 파도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실행의 엔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별적인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파도와 대화하는 듯한 진정한 흐름, 즉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자료는 표면적으로는 서핑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 본질은 명확한 의도가 탁월한 성과를 만든다는 보편적인 원리에 다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원리를 당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스포츠가 아닌 당신의 일이나 인간관계 혹은 개인적인 목표에서 말이죠. 당신의 삶에서 오르고 싶은 파도의 정상은 어딘가요? 어쩌면 그건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 개선일 수도 혹은 스스로 넘고 싶은 어떤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상의 모습을 마음속에 명확하게 그려보고 나는 저 정상까지 가겠다고 먼저 결정한다면 과연 당신의 행동과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당신의 의도를 오늘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